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주가 같은 흐름세를 보더라도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남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언제 과연 이 주가 상승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지속이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할 시기가 바로 9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9월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왔을 때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외국인의 매집세는 그렇다면 언제 들어올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집세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고 있었죠. 어떤 이슈냐? 바로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은 패턴성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2024년 이 전반적인 원유 상승세를 예측을 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은 타이트해지고,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유가적인 흐름세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난 그런 재료성 이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현재 어떠한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이 중동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일 수 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특히 고유가 시대 100달러가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100달러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은 위험이 조성될 수 있지만,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수 가져왔습니다. 이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결국에는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지수 자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경기 확장, 이 경기가 좋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측치보다 이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50.3을 기록을 해주었는데,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유가와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은, 결국에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니까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적인 부분이 탄탄해지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국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PMI 지수인데, 자, 이 지수 자체도 50을 넘어 주었습니다. 예측치가 50.1이었는데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원유 수요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자재의 동향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뽑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원자재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원자재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고, 또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슬며시 나왔었죠. 당시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24년 상반기 혹은 6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용 지표가 탄탄하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자체가
이 상반기엔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9월로 봤었죠. 자, 왜 그러냐면 11월 대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전에는 한번 쇼맨십으로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의 시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의 이 주목도가 다 9월이라는 점.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이렇게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원자재 시장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유가는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인데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뭐 최근 2달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진다. 자, 그리고 이 수요적인 측면도 좋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수급은 타이트해지면서 수요는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 부분도 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하는 모습이 더 강한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변동성이 주거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존재한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석유와 유가의 관계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유가, 그리고 보라색 선이 한국석유의 주가입니다. 이 유가가 하락할 때는 한국석유의 주가도 하락하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이 한국석유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가라는 지표 자체가 이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면 한국석유의 주가에도 어떤 흐름세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이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24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면서 상방에 대한 확률이 높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한국석유의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3,79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23년 8월부터 스멜스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당시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었죠. 그리고 24년 초반부 이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정유소 공격 같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은 바로 이란 영사관 폭격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한국석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 현재 구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000원 구간대에 이 투자심리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그 위의 구간은 더 강하게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주봉의 11선이죠. 인간의 심장이라고도 표현을 드렸는데 그만큼 주가가 11선 위에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긍정적인 흐름세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100달러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더 형성이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한국석유 주가는 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